2015 한국경제 신춘문예 시 당선작 비커의 샤머니즘 김민율. 굴러다니는 돌 하나 주워 주머니에 넣고 숭배한다. 소원을 돌에게 말하고 우물에 던진다. 대낮의 우물은 하늘을 번제하는 제단, 저녁의 우물은 마력이 기거하는 당집. 아이를 바쳤다는 소문에 이끼가 끼어 있다. 모래 나이테를 열고 바깥을 엿듣는 누가 있다. 두레박을 내려 몇 번이나 얼굴을 퍼올려도 재단에 바쳐진 아이가 사라지지 않는다. 비커는 어린 시절의 설화, 눈금에 다다를 수 없는 기억이 웅크리고 있다. 수년 동안 던진 크고 작은 돌들이 내 뒤통수와 등짝을 닮은 기억을 보글거리며 눈금 바깥을 초월하고 있다. 물이 기포가 증기로 변하는 것은 아이의 주먹을 펼치는 주술일까? 모든 손마디를 다 펼치면 아무것이란 게 우글거리는 이미 기억을 개종한 내가 한 손에 다른 비커를 움켜쥐고 있다. 네. 2015 한국경제 신춘문예 시 당선작 비커의 샤머니즘입니다. 비커는 과학의 상징인데 좀 샤머니즘하고 좀 배치되는 언어죠. 이렇게 단어가 비커. 과학 실험의 상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비커에 눈금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넣고 막 물 같은 거 넣고 끓이고 그러죠. 샤머니즘, 샤먼이라고 하죠. 샤먼은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무당이죠. 샤먼은 저세상? 잠깐만요. 샤먼이죠. 이 샤먼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당에 해당되는데 병든 사람도 고치고 저세상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믿는 어떤 그 샤먼, 무당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원시 종교죠. 그래서 비커의 샤머니즘이래요. 근데 이제 이거는 비커, 과학은 사실의 영역이죠. 비커는 사실을 측정하잖아요. 이렇게 사실을 밝혀내고. 그래서 과학은 사실의 영역이고, 샤머니즘은 믿음의 영역이죠. 믿어요, 이렇게. 우리가 왜 믿을까요? 모르니까 그냥 믿는 거죠. 인간이 모르면 너무 불안하니까. 믿음이라는 걸 가져와서 종교를 만들고 그러죠. 굴러다니는 돌 하나 주워 주머니에 넣고 숭배한다 라고 해요. 돌을 넣고 숭배한다는 건 샤먼이 아니고 토름이죠. 토름. 토템이라고 해서, 토템이 뭐죠? 많이 공부하셔서 잘 알죠. 이 토템은 자기 시족사회나 부족사회랑 관계가 있다고 믿어지는 자연물을 토템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시니까요. 소원을 돌에게 말하고 우물에 던진다. 소원을 그렇게 빌었다고 합니다. 대낮의 우물은 하늘을 번제하는 제단, 저녁의 우물은 마력이 기거하는 당집이라고 해요. 낮에는 하늘을 마치 번제라는 것은 불사를 번자에다 제사 제자죠. 그래서 번제하는 하늘을, 그러니까
통구이 하잖아요. 이렇게 희생 제물을 그 통구이해서 이렇게 바치는 것을 태우는 거죠. 태워요. 통째로 태워서 바치는 것을 번제하다요. 마치 어떤 그 하늘에 바치는 짐승처럼, 신에게 바치는 짐승처럼 하늘을 그렇게 태워서 바친대요. 어디다가요? 우물에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녁의 우물은 마력이 기거하는 당집. 이 당집이 뭐죠? 당집. 네. 마을 앞에는 흔히 그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하는 당산나무가 있죠. 당산나무는 대부분이 느티나무이거나 팽나무이거나 그래요. 예, 식물 읽어주는 시인 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그 나와요. 이렇게 팽나무, 느티나무 하고 나와요. 그 느티나무가 이제 마을 앞에 큰 수십 년에서 수백 년 된 느티나무들이 있죠. 거기에 보면 그 나무에는 그 마을을 지키는 당산신, 그 나무에 서려 있다는 신 이름이 당산신입니다. 당산신. 그런데 이제 그 당산신을 모시는 집이 있는데, 느티나무 밑에. 그게 이제 그 집이 당집이라고 해요. 네, 당산신을 모시는 집이 당집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집이 절이듯이, 네, 그 당산신을 모시는 집이 당집입니다. 네. 그런데 저녁의 우물은 마력이 기거하는 당집이라고 해요. 이분이 좀 기독교인인가 봐요. 이렇게 당집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 보니까 마력은 마귀의 힘을 말하죠. 그래서 그 낮에는 소원을 비는 대상이고 밤에는 두려움을 갖는 대상이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집에도 소원을 비는 모습이 있어요. 아이를 바쳤다는 소문에 이끼가 끼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아이를 바쳤다는 소문. 진짜 아이를 바친 건 아니겠죠. 그렇다는 소문, 그냥 괜히 떠도는 소문, 공포심을 야기하기 위해서 어떤 소문들이 있죠. 뭐 초등학교 가면 꼭 소풍만 가려고 하면은 비가 온다, 뭐 이런 소문이 있듯이 그 이유는 그 학교의 그 일을 도맡아 하시는 분이 뱀을 죽여가지고 그랬다, 뭐 이런 소문들이 하나씩 있죠. 그런데 그렇듯이 아이를 바쳤다는 소문에 이끼가 끼어 있다, 아주 오래됐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끼가 낄 정도로. 물의 나이테를 열고 바깥을 엿듣는 누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돌에다가 소원을 빌고 우물에다 탁 던져요. 우물에다 탁 던지니까 동시몬이 그려지죠. 그때 동시몬이 그려지는데 그 동시몬 사이에서 그 바깥에 소원을 비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그 존재가 우물에 있다고 말합니다. 네. 두레박을 내려 몇 번이나 얼굴을 퍼올려도 제단에 받쳐진 아이가 사라지지 않는다. 네, 자기 얼굴인가 봐요. 두레박은 그죠? 우물에는 두 가지가 있죠. 두레우물, 박우물. 그러니까 일반 박으로 이렇게 손으로 직접 떠먹을 수 있는 얕은 우물을 박우물이라 하고, 두레를 깊이 넣어서 퍼올리는 우물을 두레우물이라고 합니다. 네, 깊은 우물인가 봐요. 그래서 두레박으로 몇 번이나 이렇게 얼굴을 퍼올려도 제단에 받쳐진 아이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원을 이루려고 애를 써도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죠. 우물에서 나오지 않고. 그런데 그 제단에 받쳐진 아이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소원을 계속 비는데 현실 속으로 그 소원이 나오지가 않아요. 계속 우물에 남아 있겠죠. 그래서 현실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좀 띄어서 해볼까요? 비커는 어린 시절의 설화. 지금까지는 이제 믿음의 영역이죠. 이렇게 소문도 믿고 미신도 믿고 뭐 다양하게 믿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과학의 영역이죠. 비커는 어린 시절의 설화. 과학 실험의 상징인 비커를 보면서 저 소원을 빌던 우물을 머리에 어떤 기억에서 떠올리고 있어요. 기억 속에서 이렇게 우물에서 물을 떠올리듯이 기억 속에서 그 어린 시절의 그런 기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눈금에 다다를 수 없는 기억이 웅크리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눈금에 다다를 수 없는 기억, 무슨 말일까요? 눈금은 재는 거죠. 헤아리고 정확하게 측정하는 건데 과학 실험과 같이 정확한 과학 실험으로도 답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영역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으로서 우물에 받쳐진 그 제물로서의 어떤 기억, 그 기억이 아직 웅크리고 있다라고 해요. 어쩌면 그 받쳐졌다는 아이에 대한 기억일 수도 있겠죠. 수년 동안 던진 크고 작은 돌들이, 그러니까 돌을 던질 때마다 소원을 빌었으니까 그 안에 던진 크고 작은 돌들이면 소원들을 얼마나 많이 빌었겠어요. 내 뒤통수와 등짝을 닮은 기억을 버글거리며 비커니까 이제 끓겠죠. 그 끓다가 밖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우물은 그러니까 우물은 두레로 이렇게 퍼올렸는데 비커는 버글버글 끓여요. 그래서 내 뒤통수와 등짝을 닮은 기억을 버글거리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기억이겠죠. 우리가 등진 기억들이니까. 눈금 바깥을 초월하고 있다. 눈금 바깥을 초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금 바깥을 초월한다는 것. 눈금은 과학으로서 정확하게 잴 수 있는 어떤 과학의 세계죠, 눈금은. 근데 그것을 초월한다고 한 걸로 봐서 어떤 그 현실을 또는 과학을 뛰어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이제 그런 어떤 미신들이 나름 어떤 우리 인간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그런 가치 같은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이 기포가 증기로 변하는 것은 아이의 주먹을 펼치는 주술일까? 과학 실험을 하면서 그 나타나는 어떤 과학적 현상을 보면서 어떤 샤머니즘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커에서 물이 끓으면 거품이 일잖아요. 그 거품을 아이의 주먹쯤으로 보고 또 주먹에는 손금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그 손금을 보면서 점을 치는 그런 주술일까라고 해요. 주술이 뭐죠? 주술? 빌주자에 제주술자 써서 그러니까 주문으로 어떤 재주를 부리는 것, 네, 그런 이제 주술이라고 하죠. 주문을 사용하는 기술 정도 될까요? 그런 주술일까라고 해요. 마치 그 거북 등딱지를 보면서 점을 치듯이 또는 뭐 어떤 짐승의 사체를 가지고 점을 치기도 하고 뭐 그러듯이 아이의 주먹에 있는 그 주먹 안에 들어있는 손금을 보면서 점을 치는 그런 주술일까라고 합니다. 모든 손마디를 다 펼치면 아무것이라는 게 우글거리는 이미 기억을 개종한 내가
한 손에 다른 비커를 움켜쥐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개종을 했다고요. 기억을 개종한 걸로 봐서 과거의 기억을, 과거에 믿던 것을 지금 믿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종했다 이 말은 미신을 믿지 않는 종교, 그러니까 뭐 유일신교 같은 거겠죠. 기독교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유일신교로 개종한 내가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아마도 과학으로 개종을 했겠죠. 기억은 믿음의 영역에 있었던 그런 샤머니즘을 믿던 그런 내가 아니고 과학을 믿는, 과학으로 개종한 내가 한 손에 다른 비커를 움켜쥐고 있다. 한 손에 다른 비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물, 전설이 얽혀 있는 그 우물을 말하겠죠. 그 전설이 얽혀 있는 우물을 쥐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샤머니즘을, 미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샤머니즘을 안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과학실, 어떤 사실의 영역인, 믿음의 영역이 아니고 사실의 영역인 과학 실험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샤머니즘적인 어떤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과학으로 다 설명이 안 되면 그거를 불안할 수가 있어요. 불안하면은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믿음이라는 것에 의존하죠. 그래서 과학 시대에 살면서도 여전히 샤머니즘적 믿음에 의존하려는 현대인들의 나약한 마음을 이렇게 시로서 표현한 듯 합니다. 네. 지금까지 2015 한국경제 신춘문예 시 당선작 비커의 샤머니즘 김민율 시인의 시를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